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오늘 두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죄를 범하고 자수하면 여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었죠? 조심할 거. 그 다음에 우리가요, 국가보안법 중에 일부 범죄는 아무나 못 저지르고 주체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목적수행죄가 아닌 4조고요. 자진지원죄가 이제 5조 1항이거든요. 근데 목적수행죄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수행죄는 오로지 이 사람만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만 저지르, 다른 사람은 저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수행죄는 주체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진지원죄는 반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는 못 저질러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할 때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 본인이 하면은 그건 목적수행죄가 되는 거예요. 자진지원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진지원죄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거예요. 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따라서 목적수행죄는 이 사람만 주체가 되고 자진지원죄는 이 사람은 주체가 안 되고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니은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 불고지죄인데요. 어떤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 안 해요. 그럼 나는 불고지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자진지원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진지원죄 내지는요 목적수행죄, 그리고요 얘 아니야. 얘 아니고 얘가 이게 3조고 3조는 이거 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A가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저질렀거나 목적수행죄를 저질렀거나 자진지원죄를 저지른 사람이 A가. 근데 B라는 사람이 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 알면서도 B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다가 신고를 얘가 안 했어요. 그럼 이 B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 불고지죄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B가 왜 신고를 안 했냐면요, 이 A가 자기 친족이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필요적 감면입니다. 불고지는. 그리고 또 하나가 불고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벌금이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 건 불고지죄밖에 없어요. 국가보안법에서. 됐죠? 그리고 아까 본범과 친족관계 있다면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면제한다라고 필요적 감면이에요. 친족관계라. 틀린 곳이 두 군데야. 여기 틀렸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형사정책적 입장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한테 형법 51조를 참작해가지고 범인의 성행, 연령, 지능, 환경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소보류라 그래. 보류. 공소보류 처분이라고 하지 공소유예라는 말은 없어요. 공소보류 처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법,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요, 그 형의 장기하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답니다. 한다가 아니고. 조심하세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다가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한테는요,
여기는 상금을 여기는 지급한다예요.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상금. 우리가 보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죠. 여기는 근데 이 사람 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수하면 유일하게 면제한다다. 그리고 자진지원죄의 주체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고 목적 수행체는 이건 반대로 바뀌어 있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얘 아니고 얘 대신에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들어가야 돼. 이걸 알면서도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신고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 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두 군데가 잘못됐다. 그리고 공소유예가 아니고 공소보류라고 한다. 그리고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다. 그리고 상금은 지급한다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일단 국가보안법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문제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인데 첫 번째 가볼게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하면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를 저질러야 돼.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아요. 금고 이상 두 번째 요건. 형기 합계는 몇 년이 3년 이상 세 번째 요건. 그리고 형의 전부 일부에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네 번째 요건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이제 대상자 요건이니까 하나하나 잘 보실 것.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로 전 지문에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해당 범죄가 어떤 범죄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께서는요 조심할 게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암기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가 형법에 있는 내라는 죄, 외환의 죄 중에서 해당 범죄가 아닌 게 세 가지 뭐예요? 내, 일, 전이었습니다. 형법에 있는 범죄 중에 내란 외환죄 중에서 내란죄,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리고 뭐예요? 전이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이 세 가지는 해당 범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군형법. 군형법에서 구조 1항인 단순 반란 불보고, 그냥 반란 불보가 아니에요. 단순 반란 불보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보안법. 부업 중에서 아닌 게 이제 반, 찬회, 불, 등, 무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먼저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편의제공죄 중에서 기타 편의제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보십시오.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죄.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 금품수수 없죠. 그러면 얘는 해당 범죄가 맞죠. 없으면 맞아요. 그 다음에 자진지원죄. 여러분 국가보안 자진지원죄 자가 없잖아. 이것도 맞아요. 근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여기 찬에 있잖아. 찬양고무는 아니라고요. 얘는 아니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X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느라고 여기까지 넣어놓긴 했는데 주로 이런 여러분들은 형법에 있는 범죄를 주로 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아닌 범죄를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됐다. 그 다음에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합해서 법무부에다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에 둡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이 맞죠? 근데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조심 법무부 차관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장관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령도 맞습니다. 장관이 제청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안 관찰자, 그러니까 보안 관찰을 먹은 사람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 가거나 또는요 며칠 이상 주거 이탈 여행합니까? 7일 아니 10일이죠. 10일 이상 이탈 주거 이탈 여행할 때는 미리 이때는 서장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대파 출소장 거쳐가지고 서장한테 뭐 한다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X가 돼 10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보안 관찰자 A라는 사람이 지금 보안 관찰을 먹어서 보안 관찰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보안 관찰 기간은 몇 년? 2년인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는 여기처럼 한 달 이상 소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흘러갑니까? 이거 멈춥니까? 멈추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행을 중지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집행 중지는 누가 합니까? 서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합니다. 서장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 검사는 신청하고 검사가 집행 중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 때문에 X입니다. 검사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만약에 내가 보안 관찰을 먹었어요. 나는 억울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나는 소송 가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 가는데 보세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어디다 가라고요? 네, 서울고등법원 이건 맞습니다. 여기다가 소재기인데 이 법이죠. 이 법이니까 바로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타당한 것은요. 예, 맞죠. 그리고 여기서 찬양고무죄는 아니다. 그리고 이건 맞다. 그리고 7일이 아니고 10일이다. 그리고 집행중지권자는 서장이 아니고 검사다. 그리고 9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안관찰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부족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이렇게 오늘은 두 문제를 좀 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두 문제라도 여러분께서 한번 좀 숙지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분으로 또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